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또 김정은이가 말이죠.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관련해서요. 이 공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선언 타령, 금강산 타령, 그 다음에 개성공단 타령, 그리고 유감 타령, 가짜 평화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 빨리 5월 달에 물러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우리 윤석열 후보의 강단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심판, 그리고 정권 교체, 이거를 강력히 우리가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러한 안보 위기 속에서 제가 30년 동안 배운 게 외교안보 위기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 국민의힘의 외교안보 대응 능력을 키워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서 5년간의 실정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또 이 필요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요, 제가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당부드립니다. 제가 있는 데는요, 이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반포동과 방배동 일부입니다. 지지를 거듭 촉구드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자, 먼저요, 그러면 북한이 오늘 또 어떤 도발 의지를 표현했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북한이 표명한 이 도발의 이 강도 중에서 보면요, 제법 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간 북한이 잠정 중단한 모라토리움이 있어요. 바로 핵실험하고 ICBM 발사를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자, 그러니까 딱 이제 4년 만에요, 이 카드를 꺼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단계 꼬리를 지금 살짝 내리고는 있어요. 제가 이미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여기가 빈 털털이에요. 조폭은 조폭인데 빈 털털이. 칼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칼을 함부로 쓰면 지가 죽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칼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칼이 뭐냐면 핵실험과 ICBM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바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위협한 것이 아니고 쓰는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미국이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하니까 유엔을 딱 열어가지고 바로 제재 국면 논의를 착수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는 바로 또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조치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벼랑 끝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거 뒤로 밀리면 안 되겠지? 그러면 더 센, 말하자면 이게 제로섬 게임과 마찬가지잖아요. 벼랑 끝 전략. 그러면 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갖고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김정은의 지시 내용,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시기적으로 취임 1주년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 이 해제 카드로 미국의 압박 수위에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이 2017년 상황으로 강하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말이죠, 직접 참석을 했어요.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거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분에 포치했다. 지시를 내린 거예요. 지금 바로 잠시 유예했던 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즉각 원래 상태로 돌려서 가라, 이렇게 아니고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언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냐면 2018년도 4월달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첫 번째로는 핵실험장을 폐기했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핵실험하고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김정은이는요, 계속해서 이게 내가 취한 선제적 조치다, 선제적인 선의의 조치다. 그런데 왜 미국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하는 김정은의 주장하고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선제적 선의 조치를 취했으니까 미국과 국제사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서 타령하고 나선 것이 제재 폐지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를 싹 바꿔서 종전선언을 하라. 그래서 종전 타령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험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일어났다.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런 강경적 질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미국의 책임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서요.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 이렇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그동안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4번 했잖아요. 5일날, 11일날은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14일날하고 17일은 탄도미사일. 그래서 이제 KN-24, 에이테킴스 이거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니까 ICBM이나 또는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수의 강도를 지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면서 무려 20여 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말이죠. 지난 최근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어요. 여기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센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4일 날이죠. 근데 이제 오늘에서는요, 이 망동,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망동. 자, 특히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유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고,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이 날로 우심해지는 대조선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물리적 수단. 네. 그리고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혁명 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현 정세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당 조치다. 그러면서요, 이번에 이제 김정일 생일이 80주년이에요. 2월 16일. 그리고 4월 15일은 김일성 출생 110주년이거든요. 이 행사를 거창하게 경축할 때에 대한 이 채택 문서도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앙통신의 특징을 보면요. 이 김정은이가 직접 발언하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정치국의 주요 결정 내용이 이거라는 거. 이것만 보도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상당히 수위를 너무 김정은이가 막 악화시키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자제하고 있는 수위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진 게 지금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 저는 직전에 와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왜냐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유엔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빈털터리, 텅 빈, 말하자면 곳간. 이거 채울 재간이 없어요. 식량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 간에 단동 이 국경, 이게 드디어 열렸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견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게 나가면 미국이 맞대응하면 망하잖아요. 그야말로. 동구권의 말하자면 이게 붕괴. 이거를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공간을 설정해 놓고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북한의 이제 특징.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북한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지난 2018년도 4월에 선제적 선의 조치, 즉 핵실험장 폐기, 풍계리, 핵실험과 ICBM 발사 유해 이거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이 꺼내 들은 것도요. 이제는 미국의 반응,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반응을 또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밀어붙여버리면 미국이 압박 견디는 게 어렵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요, 이러한 이 북한의 도발 우역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래서 20일이니까 20일 날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니까 여기로 치면은 21일 새벽 1시, 아침 5시네요. 예. 그러니까 내일 아침 5시에 유엔 안보리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이 북한에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이 도발 이거를 다 다룰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이 안보리 회의 여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도발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아예 유감이라는 말도 제대로 본인이 못해. 본인이 못해. 이 대변인이나 시키고 아니면 NSC 회의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 한번 안 하고 외유 해외 여행 지금 나가 있어요. 해외 이 여행을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정상회담을 보는 국민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말이죠. 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다. 그들의 공격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와의 화상 대담에서요. 유엔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가 언급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미 정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 모라토리움, 이 포기 선언,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공격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공격이라는 말을 쓴 거는 attacks. 이렇게 딱 쓴 거는 제가 보기에, 저는 제 기억에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북한의 이런 도발 우려, 심각하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NSC 회의 한번 안 하고 미국, 유럽 중동 나가 있고 서훈 너는 남어 이렇게 해갖고 서훈이가 하는 거 뻔하잖아요. 아니 서훈이라는 사람이 항상 뻔하죠. 예. 뭘 하겠어요. 유감이라는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UAE에 우리 아크 부대가 있는데 말이죠. 아크 부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근데 군 최고 통수권자가 중동 그 어려운 시기에 UAE를 갔으면서도 아크 부대 하나를 못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 거야. 이게 최고 통수권자 맞아요?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 이런 사람들 아프간 사태에 있을 때도요. 극비리에 아프간 딱 날아가고 이 미군들 격려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같이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통수권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 병사들 지금 병장 봉급을 100만 원 준다?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러나 그 부대 해외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 현역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군인들을 위로 방문해서 거기서 어깨 한번 쳐주고 밥 한번 같이 먹고 사진 한번 찍어주고 이거는요 병사 봉급을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기 진작체이고 국제사회에 대통령이 통수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김정은과 시진핑에게 나도 또 미국 우리 동맹관계에 있는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일본에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안 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오직 답답해야 그분이 저한테 저 아는 분이 전화가 수십 번 왔어요. 이거 꼭 좀 방송해달라고.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 그럼 대통령 후보 될 때 이재명은 무슨 타령하고 있느냐? 지금 평화 타령하고 있어요. 평화. 예. 지금 금강산 관광 타령을 하고 있어. 개선공단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재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쁘면 더 나쁘지 덜 나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훈, NSC 여기서는 무슨 타령하냐? 유감 타령을 하고 있어요. 유감 타령. 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선제 타격해야 돼. 극초음소 대책이 없어.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 흔히 제목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진짜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심각성을 그래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해가지고요.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한다. 이번 네 번째 발사 국제법 위반이고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 그리고 북한은 핵에 대한 야욕을 버려라. 도발 회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관여 정책을 취하라. 나는 포괄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은 지지한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의지가 없고 비핵화에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과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선언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거 얼마나 옳은 소리예요? 예. 그리고 미국의 말하자면 더 힐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정치 전문 매체의 더 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가 되어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의 압박과 접근에 맞서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요.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에 그렇게 초점을 많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한미 대사도 잘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 한반도 긴장이 긴장이 커질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입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 도발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내 정치 문제로 조금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박범계가 역시 박범계다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범계다운 입장. 뭐냐? 박범계는요, 지난 연말서부터 KBS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알잖아요? 여기 권오수 회장 구속돼 있죠? 그 다음에 선수라고 하는 이모 씨도 구속돼 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걸 털어왔어. 털었는데 이 김건희 대표에 대한 혐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서울지검 수사팀에서는 이거 종결 처리해야 되겠다. 혐의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박범계 장관이 KBS에서 뭐냐. 김 씨는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해 있다.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예. 수사 가이드라인. 그런 이 박범계 장관이 오늘 또 한 번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뭐냐.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간에 보편 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겠냐. 야. 그러면서 선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추락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수사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 처리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박범계가 이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런데 김건희 대표는 지금 선거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게 오마이뉴스 18일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박범계 장관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기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불러라 이거예요. 불러라. 예. 자, 이게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불러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수사 압박이에요. 수사 압박. 이거를 우리가 강력하게 박범계를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박범계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박범계의 수사 개입과 관련해서요.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이 취재진들 추가 취재도 하고 고발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것이 또 한 번 중요한 뉴스고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이거는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 주식 전문가인 줄 알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요. 이 김건희 씨의 말하자면 통장 사본까지 전부 언론에 공개했어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할 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수사권 남용이고 말하자면 수사권 남용이고 인권 침해예요. 야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또 조성해야 되겠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보복수사, 정치수사 이게 조국 사태 때 윤석열이 당시 총장이 조국 수사니까 정치 검사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가 정치 검찰을 갖다가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치주의 근본을 허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정권을 교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매일같이 쌓이고 있어요. 수십 개씩.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유출한 MBC,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이 열린공감TV 일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MBC 고발건이 선거 담당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 2부에 전격적으로 배담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사도 말이죠.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이 MBC 열린공감TV,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얼마나 잘못된 녹취록 공개인지 반드시 법률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결국은 수사가 이제 착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MBC 측 변호사인 김광중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고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한 내용 뭐라고 주장했냐면 왜 그러냐면 이 김광중 변호사가요. 법원 결정문에 별지가 있었어요. 이 별지는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광중 변호사가 그 별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이 주장이 또 아니면 허위사실이다. 이래서 김광중 변호사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측을 고발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고발전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 앞으로 이 고발전 내용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 뭐 MBC 이거 반드시 걸려 들어야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 공약을 하나 발표했어요. 바로 뭐냐? 15번째 성렬시의 심쿵 약속입니다.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에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를 통해서 조회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본인 알림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아주 굉장히 신선한 이 법률 개정 문제를 지금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경찰 이런 데서 우리 민간인들 아무 수사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한테 통신 조회를 수백 회에 걸쳐서 했잖아요. 공수처를 비롯해서 이게 엄청난 인권 침해잖아요. 저도 통신 조회를 당했어요. 지난 9월달하고 11월에 인천지검하고 중앙지검. 제가 매일같이 보도하니까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통신 사찰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저도 말이죠. 최근에 하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거 유튜버들도 이거 통신 사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 통신사에 논의를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 딱 사본이 왔어. 예. 통신 조회 보내줘 딱 2번. 이게 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수처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이게 그러면 통신사가 바로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려갖고 제가 물어보니까 다 알게 됐거든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또 나머지 굉장히 또 긴급한 뉴스들이 오늘 많네요. 이거는 바로 이어서 왜냐면 이제 고발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 이 성상납 성매매 이 건이 말하자면 직접 이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서 이 내용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